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57번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고요. 17년도 3회차 상과목 정규 설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56번까지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보고 57번서부터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이게 이제 영상을 좀 미리 전에 좀 찍어 놓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막 우리 막둥이랑 와이프가 이제 제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키지 않고 이제 찍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우리 막둥이가 좀 웃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잘 세상 물정 잘 모를 적에가 가장 용감하고 좋은 거죠. 걱정거리도 없고. 근데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살이라는 게 있고 먹게 되면은 고민과 걱정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이제 젊어서 고생을 잘 해놔야지 나이 먹어서 그래도 좀 덜 걱정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MZ 세대는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살아보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41번 문제에서부터 56번까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복습할게요. 41번 가공전선로 이 지진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지선, 아니 4번 지선. 그 다음에 42번 가공전선로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인가요? 1번 답은 구형애자. 이거를 지선애자, 옥애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44번 정크션 박스. 이거 정크션 박스를 JB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크션 박스. 그럼 또 그거 갖다가 또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내에서 절연전선을 뒷꼬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와이어 커넥터 요거라고 했죠. 와이어 커넥터는 우리가 뒷꼬리 접속하고 나서 와이어 커넥터로 돌려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은 나사 탭이 돼 있어요. 노란색 이 캡에. 그래서 돌리면은 돌아가서 잠겨요. 그리고 나서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아주 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4번 폭연성 분진이 있는 위험한 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기계 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을 하여야 하는가. 나사 조임은 제가 요거 나사를 가지고 하나도 이게 나사산이 피치가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5개까지 만들려고 한 게 5턱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과 이제 폭연성 분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사는 우리가 소방, 공사업체로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체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철도, 전기 관련된 업체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이제 이제 기사들은 구분이 돼 있지만, 기능사는 전기 관련돼서 공사하는 기능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방, 전기공사, 기능사 이렇게 자격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능사로서 이제 뭐 철도뿐만이 아니라 전기공사뿐만이 아니라 소방, 그 다음에 가스도 뭐 가스 공사에도 전기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가스 이런 이제 가연성이나 폭연성 뭐 이런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아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기 기능사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전기 기능사와 기능장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45번 문제입니다.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이건 답은 4번이었죠. 플로어덕트 배선. 그 다음에 46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아닌 건데 이제 3번인 거예요. 종단 겹친용 슬리브
이에 의한 접속인 거예요. 나머지는 동전선의 종단 접속인 거예요. 1번, 2번, 3번은요. 47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3번 중성 접지점. 그 다음에 개통 접지나 보호 접지, 필해 시스템 접지는 이거 해당된다고 했고요. 이 내용은 암기해라고 했습니다. 48번 다음 중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거죠. 매거. 접지 저항 측정과 어스 테스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멀티 테스터와 후컴비타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지난 시간에. 49번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케이블이 아닌 전선이에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 50cm, 0.5m입니다. 같은 거예요. 50번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곡하 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답은 2번이죠. 2.0. 지선은 몇이라고 했어요? 2.5라고 했죠. 51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공사 시 사용하는 것은 답은 3번 클리퍼예요. 52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 방법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참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 문제도.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 전선로죠. 지중. 답은 4번입니다. 53번 배전반, 분전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강판재의 두께는 답은 1.2mm 이상. 여기 밑에 있는 내용도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54번 한 수용가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은 연점 인입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은 3번. 55번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하는 특고와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kV 이하에 사용하는가? 300kV 이하입니다. 300kV 이하. 56번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나머지는 다 안 돼요. 학근캐 외워놓으시라고 했죠. 정말 많이 나온다고.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57번 아이고 못하네요.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다음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은 16만 외우시면 되는데 16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6 여기서 단선을 사용하는 거 10, 절연전선 10, 알루미늄은 16인데 절연전선이지 알루미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고 얘네 답 3번. 그래서 한번 쫙 읽어볼게요. 답은 3번입니다. 10, 16, 알루미늄 16, 그냥 구리 10이에요. 10. 그 다음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거 맞고 단선을 사용할 경우는 10이에요. 10. 여기 이렇게 10. 알루미늄 경우는 16이고, 근데 이게 단선인데 알루미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닌 거고 답은 3번인 거예요. 그래서 금속재 가요전선과는 1종, 2종이 있죠. 그래서 1번 관 지지점과의 거리는 1m 이상.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1종 금속 가요전선관과 다른 거는 3중 구조로 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도금 강각 파이버로 밀폐되어 있어 갖고 아주 뭐 특성이 좋고 가격도 1종보다 비싸죠. 1종은 아연 도금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PVC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관의 두께는 0.8m 이상의 1종 가요전선관 사용이 가능하고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경우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다. 그러니까는 이 건조한 장소에 1종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만 쓰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다 고민하기 싫다. 공사비 여유 있다. 뭐 2종으로 가야죠. 모르겠다 그러면. 근데 이런 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 물량을 산출하면 좋겠죠.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절연전선 OW 전선은 제외. 전선은 연선일 것. 단선을 사용할 경우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단선 16mm 스퀘어 이상 이하일 것. 관에는 접수점이 있으면 안 되고 8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 장치를 해야 한다. 요 관공사에 대해서 이거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제가 공통적인 사항 외워놓고 그 다음에 각 공사별로 관공사별로 내용 몇 개만 외워놓으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맞다고 했죠. 그래서 꼭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헷갈리면은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전기설비는 재미가 없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58번 전선의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은 답은 요거죠. 1번 0.6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쉬운 거래 가지고 59번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보호도체 접지극 여기 그 접지도체 이렇게 있겠죠. 접지극이 있고 접지도체가 있고 그 중간 사이가 보호도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등전지 본딩은 감전보용이나 이제 피레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등전지 본딩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등전지 본딩. 나머지 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는 보호도체, 접지극, 접지도체 외워 놓으세요. 여기 암기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압가공 전선과 고압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답니다. 사실 이게 전압별로 35kV 이상 뭐 35kV 이하 35kV 이상 160kV 이하 160kV 초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저고압 가공 전선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능사에서는요.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는 이제 어렵게 낸다고 더 나갈 수가 있는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 딱 여기서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거 정도는 꼭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를 횡단한다고 했죠. 도로 횡단, 저고압 가공 6m에 6m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7년도 3회차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가공연설로의 높이도 여러분들께서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저고압은 6m 이상, 철도 같은 경우는 6.5m 이상, 횡단보도교 위에서 나전선일 경우는 3.5m 이상, 절연전선은 3m, 기타의 경우는 5m,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4m. 그러니까 뭔 말이냐? 기타의 경우는 뭐냐면 여기 조건이 아닌 지금 내용이 있을 경우 기타 5m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여기 밑에 별표는 제가 이제 35kV 이하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 여기 저고압 가공전선로의 높이와 이제 비교했을 적에 이제 차이되는 것만 여기 표기를 해놨고 나머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봤자 한 단계 35kV 이하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로를 외우고 시간이 남고 이제 더 이상 뭐 외울 게 없다 그럴 적에는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장시간 이제 수업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은 이제 두 문제씩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중복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뭐 이게 중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동일 문제인데 설명 안 하려고 하다 그냥 넣어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합격하셔야 되니까. 한번 쉬어볼게요. 지금 15년도서부터 1화차서부터 유사 문제도 설명만 듣고 하면은 맞을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제가 유사 문제라고 구분을 해놓은 건데 41번 맞을 수 있고 42번 맞을 수 있고 43번 동일 문제 나왔고 44번 나왔고 45번 나왔고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심경향 문제가 하나, 두 문제, 세 문제 빼고
20문제 중에요. 3문제 빼고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거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실 이제 공부를 이제 이제 좀 줄여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만 외우시면 되고, 제 방법대로 계속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요. 아마 보이실 거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실 거라서 아마 이제 전기기기나 전기이론 나오기 전에 벌써 진도 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설명이 없으면은 막막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이제 5개년치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만 하고 나면은 이제 5개년치만 딱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전기기기로 넘어갈 건데, 전기기기도 5개년치 하고 나서 전기 이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 이제 레벨 이제 1, 2, 3까지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건 이제 레벨 3에 포함돼서 이제 나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를 20년치, 21년치, 22년치 보는데, 거의 저기 몇십 년 전에 제가 이 92년도에 공부한 것도 아직까지 뭐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뭐 한두 문제 때문에 뭐 이게 벌벌 떨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가지고 확실하게 그 근접돼 있는 이론까지도 다 외우고 제가 하는 공부 방법대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변형되는 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나오기 좋은 문제들 다 거기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